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위험하죠. 그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 홍수 났다. 또 여기는 뭐 산불에 지진에 예기치 않은 재해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움에 떨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자연 환경에 약간 이제 더 안 좋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자신의 뭐 노후, 우리 자녀들의 뭐 장래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보험 보상금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요. 생명보험 보상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집에 나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띵동 띵동 변호사가 영화를 많이 보죠. 네, 영화에서 네, 변호사가 먼 친척이 진짜 부자인데 나한테 생명보험금을 이만큼 남겨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신청을 안 했는데 네. 누가 이렇게 와서 주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 돌아가신 그 친척분이 저를 수혜자로 신청을 해놓은 거니까. 수혜자로 등록은 해놨는데 네. 누군가 신청을 했으니까 전달이 됐겠죠. 뭘 신청해요? 보상금을. 받겠다고? 그렇죠. 그 분이 돌아가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보상금을 주세요라는 신청을 해야 해요? 그렇죠. 생명보험은 가입을 하시고 수혜자가 제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네. 가입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생명보험 신청을 해서 증명서를 넣고 사망진단서나 이런 증명서를 넣고 보험사가 돈을 주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돈을 안 주죠. 아, 보험사는 그래요? 모르니까 신청을 할 때까지 몰라요? 모르죠.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망 신청서라면 보험회사에서 그게 전달이 그렇죠. 안 돼요? 그거를 자동으로 보험사에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 신청서를 아무 보험사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사망 보상금 신청서를 보내야죠. 그 해당 보험사에 네.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먼 친척이 나한테도 그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뜬금없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신탁 대리인을 뒀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베네피셔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아주 뜬금없이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렇죠. 네. 로또를 사야지.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남편이 뭐 얼마를 버는지, 뭐 생명보험을 뭘 가입을 했는지, 뭐 부모님이 뭘 가입을 했는지, 저 어릴 때는 뭐 그런 건 아예 또 모르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내 남편이 우리 이제 아빠가 뭐 어떤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고 이랬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해두면 모르죠. 근데 이제 보통 약간 이 가부장적인 이런 느낌으로 나는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받아요? 얘기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2016년도에 NAIC라고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팔라시들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웹사이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거요? 이건 뭐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공짜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2016년 이후에 총 신청 수가 14만 5,432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찾아서 매칭이 된 사람이 한 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총 금액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650
something million이에요. 650 million. 650 million이면 예. 얼마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네. 찾아줬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2019년 7월 31일까지니까 와. 거의 한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돈을 찾아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혹시 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혹시 내 이름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 네. 라고 하면 여기에 프리 서비스로 그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니티의 팔라시 로케이터라는 데를 가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은 혹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네. 남겨놓지 않았을까? 제발. 네. 그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아,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여기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네. NAIC 라이프 인슈런스 팔라시 로케이터라고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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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도 돈을 납부를 해놓고서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네. 네. 첫 번째는 알려두지 않아서. 그렇죠. 몰라서, 그거는 정말 당연한 몰라서.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저도 한 10년 이상을 일했는데 네. 가입을 도와드리다 보면 네. 자녀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한테 그렇죠. 얘기하지 네. 말라고 네. 혹시나 내가 먹는 밥에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너무 이제 영화를 저 너무 많이 자꾸 보셔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생명보험이라는 네. 거는 선의를 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을 때 혹시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선의를 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선의가 좀 제대로 잘 전달이 돼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네. 수혜자한테 알려둬야 돼요. 꼭. 그렇겠네요. 네. 이거는 모르면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수혜자한테 알렸어요. 네. 알려 있는데 수혜자하고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남편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생명보험금을 그렇죠. 받는 사람은 보통은 배우자로 되죠. 스파우스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네. 만약에 두 분이 같이 사망을 사고로 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차를 둘이 같이 타고 가다가 그렇죠. 둘이 같이 사망했을 경우 음. 그러면은 납입자와 그 오너 그 보험의 오너와 그 수혜자가 같이 사망을 한 경우죠. 그렇죠. 피보험자하고 네.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두 네. 분이 같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네. 베네피셔리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사망보상금을 상속의 법으로 따져서 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자가 누군지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두 분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네. 나머지 가족분들은 이게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만약에 알고 있다면 네. 그러면 베네피셔리의 상속자가 누구냐를 따져볼 텐데 모르니까 신청 자체를 못 하겠죠. 이런 경우는 또 진짜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케이스를 만약에 좀 미리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수혜자를 지정을 하실 때 네. 1차 수혜자하고 2차 수혜자를 지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첫 번째 수혜자로 자꾸 했을 남편이라고 경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피보험자라고 그러세요. 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보통 대부분 남편이 많이 가입하지 않나요? 주로 이제 생명보험의 원리를 따져보면 네. 생명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더 많이 필요하냐라고 네.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그 인컴 어너 그렇죠. 그분이 이제 주로 많이 더 필요한 걸로 되니까 그리고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여자분들이 요즘은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하니까 주로 이제 남편이 인컴의 주 네. 소스가 되니까 남자들이 좀 많긴 하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많아서 그런 예를 드는 거지 네. 특별히 네. 남녀의 무슨 뭐 성차별 그렇죠. 이런 네.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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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인슈어드가 돌아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스파우스가 네. 베네피셔리가 되는데
스파우스를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할 때를 프라이머리 베네피셔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네. 그죠? 근데 혹시 1차 수혜자가 사망 보상금을 수령할 컨디션이 안 될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차 수혜자도 생존하지 않을 경우 네. 그럴 때 넘어갈 수 있게 2차 수혜자를 미리 지정을 해놓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스파우스한테 주기로 했는데 스파우스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러면 자녀가 네. 세컨더리 베네피셔리로 들어가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수령을 할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지정을 안 해놓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네. 지정을 안 해놓으면 콜트로 가야 돼요. 예. 법원에 가서 그렇죠. 이거를 상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 베네피셔리의 상속자가 누군가를 당연히 자녀 분류를 네. 하시겠지만 네. 그거는 안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콜트에 가서 지정을 받아야죠. 그 상속 1차 상속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죠? 비용이 들어가게 재판 되죠. 비용이요? 네. 네. 콜트에서 뭐 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네네. 걸리고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가입하실 때 1차 수혜자하고 2차 수혜자를 정확히 기입을 해 두시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라도 큰 무리 없이 자녀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 네. 하는 거죠. 그래요. 태어나기도 하고 네, 네. 애가 시집을 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네. 뭐 다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잠깐 베네피셔리 체인지 폼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체인지 폼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중간쯤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베네피셔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컨틴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요게 이제 1차, 2차를 지정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 1차, 2차를 좀 정확하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 네. 자녀가 어리더라도 네. 2차 수혜자에 기입을 해 두시면 네. 혹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자녀분한테 사망보상금이 전달되는 게 큰 무리가 없이 쉽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수혜자를 뭐 언제든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뭐 두세 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까지 바꿀 일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팔라시 오너가 맘대로 할 수 있죠. 제한이 우리가 이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생명보험을 사시면 그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팔라시의 주인, 팔라시 오너, 그죠? 네. 그 다음에 insured, 네. 피보험자, 네. 그 다음에 beneficiary 이렇게 네. 세 파티가 연관이 있잖아요. 네. 팔라시 오너하고 인슈어드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팔라시 오너는 팔라시 오너는 그 팔라시에 있는 모든 권한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팔라시 오너죠. 대부분 피보험자는 네. 피를 뽑고 목숨을 담보로 해주는 사람이 피보험자고. 네. 그죠? 그러니까 팔라시 오너는 가입을 신청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을 내는 팔라시 사람인가요? 오너가 주로 돈에 대한 책임을 지죠. 프리미엄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네네. 하고, 네. 혹은 그 안에 만약에 캐시밸류가 있는 상품이면 그 안에 캐시밸류를 내 마음대로 수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캔슬을 시킬 수도 있고, 네네네. 그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팔라시 오너가 수혜자를 내가 바꾸고 싶다. 네. 그럼 바꿀 수 있죠. 그 사람이 꼭 인슈어드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인슈 피보험자가 되고 네. 여자분이 팔라시 오너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렇군요. 네. 혹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내가 무슨 보험, 어느 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보험회사에서 뭐 그 팔러시 오너의 이름을 대면은 찾아주나요? 팔라시 오너의 소셜 넘버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팔라시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험 증서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사하거나 이러면서 소셜 넘버하고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을 했는지만 알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수혜자를 1차, 2차를 항상 지정하고 중간중간에 확인하라. 그렇죠. 그리고 보험 증서를 간직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보험회사인지. 그렇죠. 만약에 잃어버리셨으면 네. 카피를 요청을 해서 받아두시는 게 좀 낫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보상금을 쉽게 네.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이게 좋은 의도로 가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가족들이 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돈도 들어갔고, 네. 그죠? 그거를 헛되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맞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매달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렇게 생명보험금 납입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사실 이 케이스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네. 보험을 이렇게 좋은 의도로 가입을 하셨으니까 수혜자분한테 네. 꼭 인지를 좀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1차 수혜자한테도 물론 해야 되지만 네. 2차 수혜자한테도 아이들한테 네. 아빠가 어떤 준비를 해놨는지 좀 잘 설명을 해두는 게 혹시 모를 일이 네네. 잘 대비를 하는 걸로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생명보험들이 이제 기능들이 다양화되면서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을 내가 안 죽어도 피보험자가 뭐 암이 걸리거나 네. 이랬을 때 받아 쓰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리빙 베네핏 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네, 드릴 네, 텐데 네.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뭐 암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를 수혜자나 주변 아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형제분들이나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으시면 그거 있으니까 그거 좀 신청 좀 해봐라고 좀 인지를 시켜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그렇죠. 수 있게끔. 네, 모르고 그거를 못 받아 쓰시면 너무 큰 손해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오늘 사망보험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보험을 부탁해 오늘 도움 말씀에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